일본에서 신축 물건 살 때 한번 살펴봐야 할 점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유지비 체크죠. 유지비 체크인데 이게 일반 맨션 같은 경우는 매달 관리 수선 비용이 반강제적으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주택 있죠. 주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완전 100%다 관리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어가지고 그 부분도 한 앞으로 미래에 어떤 부분이 수선해야 되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지붕이라든지 뭐 외벽이죠. 뭐 외벽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 한 번은 적어도 수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지붕 같은 경우도 한 20년 25년 되면 한번 싹 갈아주거나 한번 뭐 페인트를 칠하거나 그렇게 지붕 공사를 해줘야 누수가 안 생기는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그게 또 저렴한 게 아니어가지고 한 몇천만 원 돈이 나간단 말이야. 그러한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고정자재세랑 그 화재보험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선 비용을 앞으로 얼마 들 예정인지 그걸 한번 계산해 보는 거는 필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집 종류에 따라 화재보험이 싸거나 비싸거나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아마 그 월 5년 계약하거나 10년 계약하는 그런 계약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1년에는 한 3만 원에서 뭐 4만 원, 5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뭐 고정자전서 또한 한 1년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선 비용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월 한 5천 원 정도는 뭐 저축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다른 통장으로 저축해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저드맵이죠. 해저드맵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홍수 나는 지역이랑 지진 났을 때 뭐 지진이 어느 정도 흔들리는지 그리고 집안의 단단함과 물렁함 그러한 조사된 그런 맵이 있단 말이에요. 맵 같은 걸 보고 본인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집이 그 홍수 났을 때 재해에 포함되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꼭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지진 대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연재해가 진짜 많이 나는 그러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뭐 지진뿐만 아니라 태풍이라든지 뭐 홍수라든지 그 산사태 또 굉장히 많은 지역이어가지고 그러한 산사태가 본인이 덮치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꼭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해저드맵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 그 링크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일본에서 그 하자드 맵이라는 그러한 사이트입니다. 네, 하자드 맵 같은 경우는 뭐 홍수라든지 뭐 산사태라든지 쓰나미가 왔을 경우 어디까지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 그러한 지도를 그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오사카의 해저드 맵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오사카 성이 있습니다. 오사카 성 같은 경우는 홍수랑 산사태, 쓰나미가 와도 여기까지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뭐 어떻게 그렇게 측정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오사카 성 같은 경우는 산사태, 쓰나미, 홍수 같은 그러한 걱정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베누크도 그러한 재해 걱정이 없는 그러한 곳이고요. 네, 이렇게 본인이 살 주택에 이런 하자드맵을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당되어 있는 곳인지 아니면은 텐노지구처럼 해당되어 있지 않는 곳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아마 우메다 쪽인데 우메다 같은 경우는 뭐 홍수라든지 재해가 나면 완전 난리 나는 곳이죠. 일반 집 같은 경우는 이런 것에 속한다 하면은 재판매 될 때 좀 더 싸게 주변 시세에 비해 좀 더 싸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판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하자드 꼭 확인해 주셔가지고 잘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거주하시는 분들, 일본에서 집 사는 법을 꽤나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 살면서 일본에 집을 사고 있어가지고, 저도 정확한 부분을 약간 좀, 조사할 필요가 있긴 한데, 제가 일단 간단하게 조사한 바로는 이러한, 내용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본에 주소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한국에서의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본인 한국의 주민표죠. 주민표랑 왜 그 일본 부동산 살려고 하는 뭐 진술서라든지 그리고 잔금 송부랑 세금 납부
그리고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입하려면 기본적으로 은행 계좌가 필요하겠죠. 은행 계좌를 또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은행이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거의 만드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서 많이들 벽에 부딪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일본 거주 지인한테 부탁해가지고 대신 납부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법사한테 좋은 돈을 좀 더 줘서 뭐 그런 부분을 대신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의뢰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살 수 있는데 각종 그 벽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금 납부 관련해서 뭐 세금 납세 관리인 같은 경우 지정이 필요하고요. 뭐 이게 다 어떻게 하면은 일반 기본적으로 여기 일본 은행 계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한국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지 아닌지에 따라 달려 있고요. 일본 계좌가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해결할 수 있는 레벨이 좀 낮아지겠죠. 그래가지고 일본 계좌가 있다면 일본에 계좌가 있다고 하면은 좀 서류 준비는 좀 더 간단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 거주하신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뭐 일본에 와서 집을 보고 뭐 계약을 하실 텐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딜 가나 똑같지만은 좋은 물건 같은 경우는 금방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사전에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많이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제 개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좀 텀을 두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1년 뒤에 일본에 가서 집을 사시는 것을 약간 추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좋은 물건을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뭐 돈 같은 거라든지 뭐 송금 같으라든지 뭐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일본의 대출을 이용할 거라면 기본적으로 뭐 대출 심사에 한 달 정도는 소요해야 된다. 근데 한국 거주하신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본 대출 같은 경우는 못 이용하실 거고요. 뭐 100% 현금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도 적어놨다시피 기본적으로 현금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뭐 론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우선권으로 적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현금을 100%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디스카운트해서 사봅시다라고 해도 충분히 할인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빠른 판단이 필요하긴 한데 또 성급하면 금물이죠. 여행 가서 한 반년 이상은 계속 멜로몰기.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도 지역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다르고 해가지고 좀 많이 일본 문화를 접해보면서 이런 동네가 괜찮다 라는 걸 한번 느낀 다음에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저번 편에 이어서 일본에서 주택을 살 때 살펴봐야 할 점 플러스 한국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일본에 집 사는 법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저도 한국 거주자가 아니다 보니까 분명히 다른 정보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좀 더 전문가한테 상담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